안녕하세요. 특수학급에서 처음 근무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특수학급의 연간 업무를 익히고 싶은 선생님들을 위해 특수학급의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부터 월별로 특수학급의 주요 연간 업무와 이 중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의무사항은 빨간색 별표로 표시를 했으니 더 유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월에 계약을 하면 대부분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운영합니다. 통합학급 적응기간 운영 계획과 적응기간에 참여하는 학생의 명단을 첨부해서 내부 결제를 받습니다. 적응기간은 특수학급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학생의 특성에 따라 통합학급 적응기간에 참여하지 않고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합학급 적응기간을 두는 이유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학급에 적응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통합학급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교육 계획의 수립입니다. 빨간 별표가 있죠? 이것은 특수교육법 제21조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통합교육계획을 특수학급 운영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법에서 명시하는 만큼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결제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죠. 시행규칙 제4조에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 학년의 시작일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의 구성원은 학생의 특성 및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이 팀장이 되시고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보호자로 구성이 됩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 바로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의입니다.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가 통합학급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학생의 특성, 지도 방안,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우려점 등을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교육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학생의 특성이나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짧게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 왜 통합학급에서 같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을 학교급별, 학년별 수준에 맞게 알려주되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어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상급학교의 개별화 교육계획을 송부하는 것인데요. 보통 개별화 교육계획 인쇄본에는 원본 대조필을 찍어 상급학교에 송부합니다. 또 3월에는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실시합니다. 협의회는 개별형 또는 집단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다인수학급인 경우에는 개별형 협의회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집단형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개별형 또는 집단형을 선택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에서 다른 내용을 토대로 특수학급 시간표를 편성합니다. 학부모 및 학생의 요구, 학생의 특성,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해서 교과목의 종류를 선정하고 특수학급 수업 참여 시간을 정합니다. 이제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합니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매 학기의 시작일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1학기의 시작일은 개학일이 아니라 3월 1일입니다. 즉, 3월 30일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한문을 상신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된 날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2학기의 시작일은 2학기 개학일입니다. 이 개별화 교육계획은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사항,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 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의 서식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3월에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특수학급 운영계획 또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의 수립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특수학급 운영계획 점검표입니다. 교육과정, 개별화 교육, 통합교육, 장애 이해 교육, 평가 계획, 특수교육 지원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서 점검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장애 이해 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학생 대상으로 연 2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교직원과 교육 공무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학기 말이 되면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내용도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같이 통합학급 적응기간 운영, 시간표 편성, 개별화 교육지원팀 협의회 실시, 2학기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을 합니다. 학년 말이 되면 특수학급 교육활동 평가에 대한 설문 및 방과 후 학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특히 교육활동 평가에 대한 학부모 및 교사의 설문 답변 내용은 차기 연도 특수학급 운영에 반영해서 특수학급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년 말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차기 연도 특수학급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024학년도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급별 특수학급 단가와 특수학생 단가가 신설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급당 경비는 특수학급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학급 운영과 교수학습에 우선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초, 중고, 특수학급 한 학급당 경비 지원 단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1명당 경비 지원 단가가 표와 같이 나와 있으니 특수학급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수학급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별 표시를 해두었던 법정 의무사항이 기억나시나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종합감사에서도 이 내용들이 특수교육 운영과 관련한 감사 점검 사항이 됩니다.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매뉴얼에 제시된 특수교육 운영 관련 내용을 보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크게 개별화 교육 계획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나뉩니다. 개별화 교육에서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매 학년 시작일 또는 선정인 배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하였는가? 개별화 교육 계획을 매 학기 시작일 또는 선정 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였는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통보하였는가? 전학 또는 상급 학교에 진학한 경우 14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송부하였는가를 점검하고 점검 서류는 내부 결제 공문 또는 개별화 교육 계획 송부 공문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는가를 점검하고 점검 서류는 운영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로 선생님들의 특수학급 운영과 업무 처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아름다운 교직 생활을 응원합니다.